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성모병 아니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 질환 중에서도 주로 뭐 췌장 질환, 담낭 질환, 담석 질환 등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담낭 수술이 어려울 경우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고령 고위험군의 선택지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담낭 우리말로 흔히 쓸개라고 하는데 거기 인제 담석이 생기고 담석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담낭 절제술이라고 해서 담낭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서 이제 담낭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에는 내시경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내시경을 담낭 안으로 넣어서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을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담낭과 그 담즙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이제 밥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을 잘게 분해를 해서 몸속으로 잘 흡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쓸개즙인데 이게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하루에 대략 약 1리터 정도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담낭이 하는 역할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다른 말로 쓸개즙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바로 이 담낭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제 밥이 식도랑 위를 통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인제 그 담낭을 수축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제 팽팽하게 부풀어져 있던 담낭이 수축을 하면서 안에 저장해 있던 담즙을 이렇게 담관이라는 길을 통해서 장으로 내보내게 되고, 장에 있는 음식물이랑 담즙이 잘 섞여 가지고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몸속으로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색깔을 보면은 뭐 노란색이나 요렇게 짙은 녹색 이렇게 생겼습니다. 담석은 이제 담낭이나 담관에 생기는 돌을 얘기합니다. 이제 크게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담낭에 생기는 담낭 담석이 있고, 그다음에 담낭 옆에 담관이라고 해서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는 길다란 길이 있습니다. 여기 돌이 생기면 담관 담석이라고 그러고, 간 안에도 생기는 간내 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내 담석은 이제 옛날과 달리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오늘 강의에서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 그다음에 흑색 담석, 갈색 담석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마침 그 담도학이라는 교과서에 이렇게 담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 파트에 서 집필을 하기도 했었는데, 각각의 담석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젊은 층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담석은 콜레스테롤 담석, 가장 왼쪽에 있는 담석이고 굉장히 밝은 노란색이고 이제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마치 우리 채소의 이제 콜리플라워에 해당하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담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이제 정리한 표인데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특히나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나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왜 제 몸에 담석이 왜 생겼나요?"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한테 꼭 맞는 원인을 하나 꼭 집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가장 이제 조금 이제 흔한 원인이 바로 이제 체중 감소입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인제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나 인제 여성분들이 뭐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인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살을 이제 그 체중을 감량하겠다고 식사를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안 하다 보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인제 너무 인제 식사를 안 하다 보면은 담낭에 돌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담낭이 하는 역할은 밥을 먹고 나면은 안에 저장했던 담즙을 밖으로 내보내서 음식물에 섞이게 해서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비워진 담낭에는 또 인제 간에서 생긴 새로운 담즙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담즙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은 담낭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인제 저희가 담낭이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듯이 이제 담즙이 계속 정체가 되면은 안에서 굳어 가지고 돌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필요하면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너무 극단적으로 식사를 안 하지 마시고 하루 3 끼는 꼬박 챙겨 드시되 한 끼당 먹는 식사량을 줄이시는 게 담낭 건강을 생각하면은 권유드립니다.
담석증을 진료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해를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담석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27만 명 정도에 달하고 아마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석은 이제 똑같은 돌이라도 이게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담관에 생기는 담석은 담관 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ERCP라고 부르는 내시경 치료를 거의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내시경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경피적 배액술이라고 해서 옆에다가 이제 호스를 꽂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담낭에 생기는 담낭 담석은 조금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그다음에 경피적 담낭 배액술,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관 담석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관 담석은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검진을 하시다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CT를 찍으시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관 담석은 이거는 이제 증상이 없어도 이게 향후에 나중에 이제 굉장히 심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내시경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담관 담석을 치료하는 내시경이 바로 이제 우리말로는 내시경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이라고 하고,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일일이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고 영어 약자로 줄여가지고 ERCP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술은 내시경과 방사선을 동시에 활용해서 담체관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시경을 먼저 12지장까지 넣습니다. 12지장에 넣고 12지장에 보면은 이렇게 유두부라고 해서 담관과 체관이 나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유두부 안에 치료기구를 넣고 조영제 등을 넣어서 방사선으로 이제 담관의 질환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바로 ERCP 시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병원의 ERCP 방이고, 보면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는 발생 장치가 있고 그 옆에 내시경 기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시술하는 모습인데, 할 때 항상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낙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각막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납안경을 쓰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화면은 내시경 화면이고 뒤에 보이는 화면은 방사선 화면인데, 이제 이게 두 가지 화면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술이 굉장히 바쁘고, 이게 내시경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특히나 이게 ERCP 시술은 내시경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술에 속합니다. 먼저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애니메이션을 간략하게 보시면은, 여기가 내시경을 12지장에 넣고 동그랗게 보이는 게 유두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으로 철사를 넣고 철사를 따라서 돌을 꺼낼 수 있는 바스켓 같은 이제 기구로 넣어가지고 담석을 잡아서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많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시술하는 영상입니다. 여기가 12지장이고 동그랗게 보이는 게 12지장 유두부입니다. 다른 말로 뭐 바터 팽대부라고도 합니다. 안에 이게 담관이 숨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가느다란 우리 도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담관으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안에 그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를 담관 방향으로 밀어 넣어서 철사가 담관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담관으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을 제거할 때는 이제 와이어가 담관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당기게 되면은 안에 있던 담석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풍선 도관을 부풀려서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은 담관에 있던 많은 돌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노란색의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이 ERCP라는 시술은 사실 요즘에 워낙 뭐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유튜브에도 정보들이 많고, 특히나 이 채널에서는 제가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에 박주영 교수님이 한번 출연하셔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낭 담석의 치료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담낭 담석은 모든 담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석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증상을 동반한 경우, 그러니까 뭐 소화가 불량이 있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담낭염 같은 급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가령 담석이 크다거나 아니면은 담낭벽이 석회화돼서 딱딱해졌다거나 아니면 담낭벽이 두꺼워졌다거나 아니면은 담낭이 완전히 돌로 가득 찬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게 바로 담석인데 이때는 환자분은 괜찮았습니다. 증상이 없었는데 이 담석 때문에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담낭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는 급선 담낭염이 생기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거의 담석이 계란만한데요. 이렇게 큰 담석도 역시 향후에 암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담낭벽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담낭이 거의 담석으로 가득 찬 경우에도 저희가 담낭 절제술을 권유를 합니다. 담석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급성 담낭염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뜻을 그대로 풀었으면 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낭이 괜찮았다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원인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담낭 안에 쓸개즙이 있는데 쓸개즙이 이렇게 담낭관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담낭관이 대부분 돌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돌이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이게 담즙이 빠져나가야 되는 여기 관을 막게 돼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싱크대 하수구가 막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막히니까 담즙이 갈 데가 없고 그러면서 담즙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담낭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담낭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열도 나고 심하게 되면 이제 막 구토를 하시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급성 담낭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수술, 담낭 절제술이고 이거는 외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경피적 담낭 배출이라고 해서 담낭 안에다가 이렇게 담즙을 빼줄 수 있는 플라스틱 관을 넣어서 담즙을 밖으로 빼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출이라고 해서 담낭과 장에 스텐트를 연결해가지고 안에 있는 염증을 장으로 빼주는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에서 이제 표준적인 치료는 이제 복강형 담낭 절제술입니다. 표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일 좋다는 치료입니다. 왜냐고 하면 효과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주요 합병증이나 사망률도 굉장히 낮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뭐 동영상을 제가 따온 것인데 담낭을 연결하는 담낭관을 이렇게 결찰하고 자른 다음에 담낭을 완전히 몸 밖으로 제거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담낭 절제술을 모든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신 마취나 수술이 위험한 환자를 저희가 의학적 용어로 수술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령,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있어서 심장 기능이 좋지 않다. 아니면은 젊었을 때 너무 담배를 많이 태워서 폐가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뇌경색 흔히 중풍이라고 그러죠. 있어가지고 거의 와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게 뭐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누워만 있어가지고 거동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치매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폐혈증이라고 해서 이제 몸의 염증이 전신으로 다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소변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상태를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폐혈증이 있을 때도 전신 마취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 고위험으로 해서 이제 담낭 절제술을 했을 때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도 하긴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낭은 굉장히 크게 부풀어져 있고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안에 고여있던 담즙을 어떻게든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주는 가장 흔한 방법은 경피적 담낭 배출입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은 경피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통과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피부를 통과해서 이렇게 담낭 쓸개 안에다가 배관에다가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염증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관이 밖으로 나와 있고 이제 안에서 나오는 담즙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담즙 주머니를 차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점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병원에서 한 뭐 6년, 7년째 뭐 근무하고 있지만 제가 이 시술을 이제 뭐 부탁을 드렸을 때 제 기억에는 이 시술이 실패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 시술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1980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5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5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효과랑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이 시술이 굉장히 뭐 어려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으면 진장에 사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보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이제 불편해 보이죠. 그죠? 외부 배액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잘 때도 걸리적거리고 쉽게 말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입원해 계시다가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장결에 알아서 그냥 힘들게 넣었던 배액관을 이렇게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뽑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담낭염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사진인데요. 제 환자분이었는데 이게 뭐 담낭염이 생겨서 우선은 경피자 담낭 배액관 하고 이제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담낭 배액관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불편하다고 그냥 여기를 자르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힘들게 또 이제 담낭 배액관을 다시 시행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낭염증이 너무 심해서 우선 급하게 이제 경피자 담낭 배액관을 시행하고 집에 가셨는데, 집에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 문고리에 이제 걸려가지고 담낭 배액관에 이렇게 쑥 빠져서 다시 응급실로 오셔서 또 재시술을 했던 그런 증례였습니다. 재발한 사례인데요. 이 CT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담석입니다. 담석이 있고 이 담석 때문에 담낭이 많이 부풀어 오르는 급성 담낭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위암 때문에 한번 이제 배를 이제 개복을 했던 그런 과거력이 있어서 한번 배를 열면은 그다음 수술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급한 대로 이제 경피자 담낭 배액관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담즙이 빠지니까 당장은 염증이 좋아져서 나중에 촬영을 해보면은 이제 담낭이 많이 이제 수축이 돼서 짜부러 들어가지고 이제 담낭 배액관하고 집에 가셨는데, 나중에 2달 있다가 다시 이렇게 담낭이 이렇게 많이 커져가지고 다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경비적 담낭 배액관은 이제 배액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2mm, 3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얇은 배액관으로 안에 있던 담즙이나 고름 같은 거는 제거가 되는데, 근데 안에 있던 담석까지는 제거가 안 됩니다. 담석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즙의 염증이 충분히 빠지고 담관을 제거하더라도 담낭 안에는 담석은 대부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담석이 또 이런 식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피적 배액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술이 바로 이제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쓸개랑 장을 이어주는 스텐트를 설치를 하고 CT에서 보면 이렇게 아령처럼 보입니다. 스텐트를 보통은 위 혹은 12장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스텐트가 보이고 이 스텐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쓸개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인데요. 이게 조금 용어가 생소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술은 아마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이제 1차 의료기관, 쉽게 말해서 동네 병원에서는 조금 이제 접하기는 어려운 시술이고, 대학병원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2차 병원, 흔히 말하는 준종합병원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에서만 기계를 구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접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초음파 내시경을 결합을 시키는 그런 시술인데요. 내시경 끝에 이렇게 초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를 부착해 가지고 내시경을 넣어서, 물론 이제 위나 장도 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바깥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바로 췌장 조직 검사입니다. 췌장은 이제 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조직 검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하는 시술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췌장 조직 검사인데, 췌장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자그마한 혹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췌장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분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췌장암이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로서 완치를 했었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의 장점은 이제 뭐 근접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까이 딱 붙여가지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위나 12지장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장기들이 장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보면 뭐 비장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췌장도 있고, 혈관도 있고, 간도 있고,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리는 담관이나 담낭도 굉장히, 그러니까 장이랑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스텐트를 쉽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은 그러니까 뭐 일반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시술이고, 200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미국, 벨기에에서 거의 동시에 세 군데에서 증례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상수 교수님, 지금은 이제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서울 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시술을 성공을 하셨고,
이 이후로 이제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특히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그런 업적이 이제 토대가 돼서 이제 저 같은 이제 후배 의사들도 이제 멸치매 시술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플라스틱 스텐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스텐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피적 배액관과 같이 그러니까 직경이 작기 때문에 가운데 사진처럼 이렇게 안에다가 스텐트를 넣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고름이나 담즙 같은 거는 빠질 수가 있는데 역시나 담석 같은 거는 제거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스텐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금속 스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속 스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직경이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1cm, 큰 거는 2cm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텐트를 통해서 염증 물론 잘 배출이 되고 필요하면은 스텐트 직경이 굉장히 커서 이 내시경을 스텐트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담낭 안으로 들어가서 담석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 가지 스텐트가 사용이 되는데 한 가지는 미국 B사에서 나온 스텐트,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국내 T사에서 만든 스텐트가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B사에서 나온 이 스텐트는 개발된 지가 대략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텐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 내시경 치료가 정말 큰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 스텐트가 거의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아이폰의 개발과 맞먹는 그런 혁신을 가져온 그런 스텐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술을 할 때 주로 이 스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지장에 딱 스텐트를 갖다 대고 뚫습니다. 그러니까 12지장과 담낭벽을 이렇게 이제 전류를 흘려가지고 뚫고 이 안에서 이렇게 스텐트 한쪽을 펼치게 됩니다. 스텐트 한쪽은 이렇게 담낭 안에서 펼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의 그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장 안에서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텐트를 펼치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던 뭐 담즙이나 고름, 담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스텐트를 통해서 이제 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시술한 영상입니다. 이게 초음파 내시경 사진을 보면은 이게 까만 게 다 담낭인데 담낭염증이 와서 이렇게 많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담낭을 이렇게 스텐트로 뚫고요. 이제 스텐트를 한쪽 면을 담낭 안에서 스텐트를 펼칩니다. 펼치고 나머지 한쪽 면은 이렇게 위에서 펼쳐가지고 스텐트를 설치를 하면은 안에 있던 고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스텐트를 통해서 위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시술은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싼 시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서 2024년도 자료를 보면은 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 이 시술을 받을 때 스텐트 가격만 대략 400만 원, 그다음에 시술료가 150만 원 정도에서 이제 55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 시술이랑 스텐트 가격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환자가 이 시술을 받을 때는 이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 비용이 120만 원 정도가 되고 중증 환자 혹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 원 정도로 이제 이전보다는 가격 부담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백술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해준 사례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자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시술을 저희 병원에서 단 6건만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술 건수가 작았던 게 이게 환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때 당시에도 이 시술을 해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되게 많았지만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술을 권유를 드려도 선뜻 할 수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지면서 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이제 100건이 넘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일단 작년 2025년 한 해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저희 은평성모병원이 전국에서 이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병원입니다. 물론 저 혼자 다 한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윤수민 교수님과 저랑 힘을 합해서 많은 시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은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는 사실 이거를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표는 아니고 제가 어디 학회 발표할 때 이제 정리를 했던 표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 대부분 연구에서는 이제 스텐트를 넣고 나서 담낭 염증이 좋아지면은 그냥 스텐트를 그 안에 계속 두고 그냥 경과 관찰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스텐트의 큰 장점은 스텐트가 직경이 크기 때문에 그 내시경이 스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내시경을 이 스텐트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담낭 안에 들어가서 한번 돌을 꺼내보자. 즉 이제
담낭 내시경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런 거를 제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가 동그란 게 쓸개고 이제 담낭이고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담석입니다. 굉장히 작은 담석들이 많고 이 담석 때문에 쓸개에 굉장히 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굉장히 많고 이제 뇌졸중 때문에 거의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수술 고위험군이고 조금 전신 마취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로 이제 위랑 이제 쓸개를 이어주는 스텐트를 설치를 했고요. 이제 며칠 뒤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여기 스텐트고 지금 쓸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쓸개 안으로 들어와 있고 염증이 심해서 이렇게 쓸개 점막에 그 궤양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이게 담석입니다. 그러니까 CT에서 보였던 담석이고 이게 바스켓 같은 도구를 잡아가지고 담석을 다 이제 쓸개 밖으로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염증이 충분히 좋아지고 나서 다시 담낭을 들어가 보면은 담석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궤양이 생겼던 자리에 폴립이 생겨 있고 이거는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담석이 다 제거가 돼서 이 굵은 스텐트는 제거를 하고 대신에 그 스텐트가 넣어놨던 그 구멍이 막히지 말라고 가느다란 플라스틱 스텐트를 이제 교체를 해주고 시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증례를 보면은 이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담관 담석과 담낭 담석 두 군데 다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혈액 투석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심근경색이 있어서 이제 그 심장 그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조금 수술하기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담석에 대해서는 이제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관 담석은 ERCP라는 시술을 해서 이제 동시에 제거를 하였습니다. 한 달 뒤에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스텐트가 아령처럼 보이는 스텐트가 남아있고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보이는 담석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있는 담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담석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담석을 찾고 담석을 이렇게 담석을 잡을 수 있는 바스켓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담석을 잡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꺼내서 이제 위에 버려주는 식으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간암이 많이 진행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제 조금 수술이 어려웠던 그런 증례였습니다. 이렇게 담낭 담석이 있고 쓸개가 많이 부풀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을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렇게 담석이 남아 있고 처음에는 이제 바스켓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그물망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물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물망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담석을 이제 포획해서 이제 쓸개 밖으로 이제 꺼내주는 식으로 이제 완전히 담석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피저 담낭 배액관을 가지고 있다가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관으로 교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담낭염이 계속 재발을 해서 이제 경피저 담낭 배액관을 했다가 좋아졌다가 재발을 해서 또 다시 경피저 담낭 배액관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촬영해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게 담석이고 이분은 이제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요양원에서 이게 배관이 계속 막혀가지고 세척을 자주 해서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 저희 병원 근처에 계시는 환자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병원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찾아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환자분의 보호자분이 그러니까 뭐 어디 기사를 보시고 저희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많이 한다는 걸 이제 기사를 보시고 저한테 혹시 이제 외래로 찾아오셔서 이런 시술이 가능한지 한번 상의를 하러 오셨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시술을 할 때 이제 옆에 배관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이제 배관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담낭을 빵빵하게 부풀리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담낭이 많이 부풀러 올라야지 스텐트는 어떻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른 담낭에다가 이제 스텐트를 뚫고 스텐트 한쪽 스텐트를 이렇게 담낭 안에다가 펼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스텐트는 이분 같은 경우는 12지장에다가 펼쳤습니다. 12지장에서 펼치고 이제 시술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안에서 까맣게 보이는 게 담석입니다. 담석이 이제 벌써부터 조금씩 배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여기가 안에 담낭이거든요. 담낭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담석은 다 배출이 되었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제 것들은 이제 그 반은 쉽게 말해서 흉터인데 이게 담낭의 염증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 이게 아물면서 흉터가 남는 것입니다. 이건 뭐 큰 임상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제 뭐 초음파 내시경 담낭배기술이 계속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경피적 담낭배기, 옆에 튜브를 뚫는 거는 그러면 전혀 지금 쓸모가 없는 시술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피적 담낭배기관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가령 이제 뭐 폐렴이 있다거나 폐부종이라고 폐에 물이 많이 차서 막 이제 산소를 되게 많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이 시술은 보통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요런 환자한테 수면제를 드리게 되면은 갑자기 숨을 안 쉬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뭐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적합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혈압이 불안정, 즉 쇼크가 와가지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환자들은 역시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버리면은 담낭에 천공, 쉽게 말해서 빵꾸가 나는 거죠.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담낭에 빵꾸가 났을 때 이런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담낭에 빵꾸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경피적 담낭배기관이 선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제 환자분이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담낭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담낭염이 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기가 십이지장이고 이게 중간에 뭔가 하나 끼어 있거든요. 바로 이제 대장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혹시나 뭐 초음파로 보면 조금 다를까 싶어가지고 제가 내시경을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담낭이 보이고 이렇게 중간에 층층이 보이는 구조물이 대장입니다.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십이지장과 담낭을 이어주는 스텐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대장이 껴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제 무시를 하고 스텐트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대장에 쉽게 말해서 빵꾸가 나게 되고, 그러면 대장 안에 있던 대변 같은 것들이 복강내로 새서 본막염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환자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경피적 담낭배기관이 여전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초음파 내시경 담낭배기술도 이제 이 엄연히 내시경 치료이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은 다 발생이 가능합니다. 출혈, 감염, 천공 이론적으로 다 발생 가능하고, 특히나 이 시술에서 이제 특이한 합병증은 음식물 역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물이 쓸개내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스텐트를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위나 십이지장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밥을 먹게 되면 이제 밥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좋은데 밥이 내려가다가 쉽게 말해서 옆길로 새는 거죠. 스텐트를 통해서 쓸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물들의 쓸개에서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음식물 때문에 오히려 더 쓸개 염증이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가끔 발생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쓸개 안인데 음식물이 엄청 많이 끼어가지고 제가 내시경으로 다 이렇게 지금 음식물을 이제 빨아당기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쓸개 스텐트고 안쪽으로 이제 쓸개가 있는데 이게 나물 같은 게 너무 잔뜩 껴가지고 제가 내시경으로 이제 이게 쓸개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 나물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병원 자료를 보면은 한 대략 이제 4에서 5% 정도 이제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한 합병증은 아닌 게 음식물이 껴도 내시경으로 안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쓸개 염증이 충분히 좋아지고 나면은 이게 스텐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음식물이 쓸개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어서 아주 뭐 심각한 합병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시경으로 이제 그 담낭 내시경을 시행했던 이런 연구 결과를 그 작년에 KDDW라는 우리 국내 소화기 관련 학회 중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약 93%에 달하는 이제 담낭 담석 완전 제거를 보고를 하였고, 그래서 이런 연구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우수 초록 구현상 이런 거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복강내 담낭 절제술과 초음파 내시경 담낭배기술을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담낭 절제술은 외과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시술이고 수술방 가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내시경 담낭배기술은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하게 되고 이제 내시경실에서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이제 순수하게 담낭을 떼는 시간 자체는 이렇게 한 20-30분 정도 걸리고, 대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초음파 내시경 담낭배기술은 비교적 짧게 끝납니다. 대부분 5분 정도 안에 끝나고 길어도 10분을 넘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신 수면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면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보통 3-40분 정도 걸립니다. 통증은 아무래도 담낭 절제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기를 떼내는 거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굉장히 수술하고 나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태어날 때는 다 좋아져서 가시고, 제 경험상으로서는 초음파 내시경 담낭배기술은 그렇게 통증이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시술을 시행하는 상황이 이제 급성 담낭염, 담낭이 굉장히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시술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굉장히 염증이 심한 담낭에다가 스텐트를 넣고 나서 이 염증이 이제 스텐트를 통해서 빠지게 되면은 담낭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통증이 감소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담낭 절제술은 보통 뭐 3일, 4일 정도 하시는 것 같고요.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은 이게 빨리 태어나면은 뭐 3, 4일 정도에 태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자체가 뭐 담낭의 염증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아프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질환을 해결한다고 조금 늦게 태어나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 은평성모병원 자료를 보면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고위험군은 조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협조를 하면은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 담낭이 없어지면 그 앞으로는 이게 담낭염 때문에 뭐 고생할 일은 없겠죠. 담낭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은 이제 빈도가 낮긴 하지만 담낭을 보존하는 치료고 담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담낭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담낭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담낭을 뗐을 때 담낭을 어디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담낭을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이제 단순한 염증으로 나오지만 아주 가끔씩 그냥 담석으로 인한 단순한 염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 환자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행운인 그런 경우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이게 담낭암이라고 하는 조금 비교적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을 이제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한 그런 경우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은 그런 식의 조직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담낭 안에 들어가서 용종이 있다. 그러면 용종 일부 떼가지고 용종의 정체가 뭔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술하듯이 전체 담낭을 전부 다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담낭 치료를 하는데 뭐 복강경 담낭 절제술도 좋고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도 좋고 둘 다 좋으니까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고르는 것처럼 환자분이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담낭 절제술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 본인이 건강하고 이렇게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받으시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은 그 차선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를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너무 살을 너무 빨리 빼면은 담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좋은데 체중은 천천히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간에 생기는 담석은 ERCP라는 내시경 치료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담낭에 생기는 담석은 증상이 있거나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는 치료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적 담낭 절제술입니다. 제가 비록 소화기내과 의사고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에 대해 소개를 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이 대안이 되겠고 필요하면은 담낭 안으로 들어가서 담석도 제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담석이 있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초음파 내시경 담낭 배액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뭔가 유튜브를 보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일 거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뭐 이제 본인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이게 담석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 있으면은 저희 병원 가까이서 있으시면은 소화기내과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근처 대학병원에 있으면은 소화기내과 가셔가지고 혹시나 이런 시술이 가능한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죠. 뭐 이게 채팅창으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81세가 넘으셨는데 이 정도 고령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주로 이제 뭐 내시경 치료가 발전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마취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뭐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령이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뭐 잘 지내시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식사도 잘 하시고 뭐 쉽게 운동도 하시고 평소에 컨디션이 좋으시면은 나이가 많으셔도 굉장히 안전하게 담낭 절제술을 받고 가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한 90세인데도 수술 받는 분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그 하나 자체만 가지고 뭔가 이제 수술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없이 약 복용으로도 치료가 가능한지요? 이게 여쭤보셨는데,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TV 광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우루사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담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이 조건이 은근 까다롭거든요. 이게 크게, 우선 크기가 작아야 되고, 1cm 미만으로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담석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색소 담석은 크게 효과가 없고 콜레스테롤 담석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 복용을 해야 뭐 하루 이틀 복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6개월, 1년 복용을 해야지 담석이 조금 크기가 줄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담석은, 그러니까 약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수술해서 떼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스텐트 시술은 큰 제약이 없이 아무나 대상이 받을 수 있나요? 저 어머니가 올해 68세신데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스텐트 시술은 그러니까 담석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주로 이제 가슴 말씀드린 급성 담낭염이라고 해서 이게 담낭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고 담낭이 쉽게 말해서 크게 부풀러 있을 때 저희가 시술을 싣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담석이 있고 담낭이 많이 짜부러져 있으면은 우리가 스텐트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술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연세가 68세라고 하면 사실 요즘 세상치고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이고 이제 담석 때문에 정말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저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시술보다는 그냥 수술을 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로결석처럼 담석도 밖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뭐 충격파 시술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더 이게, 왜냐하면 근처에 이게 그 담석, 그러니까 담낭 근처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 큰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혈관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최중파 시술은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병원은 뭐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뭐 담낭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CT에서 담낭 모양이 살짝 이상하다고 수술을 받았는데, 인제 꼭 수술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담낭 모양이 이상하다는 게 어떻게 이상하다는 건지 제가 CT를 보지 않아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이렇게 수술하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수술하자고 하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인제 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물론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1 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본다거나 CT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특히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경우에 계속 인제 그러니까 1 년에 한 번씩 뭐 CT를 찍는다, 초음파를 본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내가 1년 뒤에 검사를 하면은 내가 1년 뒤에 내가 과연 담낭이 지금처럼 괜찮을까? 더 염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뭔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게 왜냐하면 담낭 조치 수술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위험한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담낭을 떼버리고 조직 검사를 봐서 이제 괜찮으면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담낭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급적이면은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저는 이제 받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1.5 센티 이상의 담석도 제거 가능한가요? 예, 물어보셨는데, 인제 제거는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거를 할 때 담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이제 이렇게 뭐 바스켓이나 이제 그런 그물망 같은 거를 제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수압 세속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충격파를 때려 가지고 돌을 깨는 그런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거의 한 4,000~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거는 쪼끔 이제 저는 권유를 드리지 않고, 특히나 이제 위전절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내시경으로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을 모르는 가려움증으로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담낭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인제 그러니까 담낭 질환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담관에 담즙이 흘러가는 길에 이제 담석 같은 게 막아 가지고 인제 담즙이 잘 안 나오면은
황달 수치가 오르게 되고 황달이 있으면은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황달이 있으면 이제 보통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은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봐서 황달도 없고 다른 간 수치가 괜찮으면은 뭐 담낭에는 시행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뭐냐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담낭 제거를 받았는데 뭐 음식 같은 건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담낭 제거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쓸개즙이 그러니까 제때제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열흘 전에 받으셨다고 하면 아직은 조금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일상 시기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위장관 외과에서 추적 관찰 중인데 우루사 처방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예, 위전 절제 안전에 담당, 예. 위를 절제하고 나면은 이게 사실은 기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고 나면 이제 그 조금 이제 담낭에 생기는 그 운동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담석이 잘 생기는 것 같고요. 우루사를 처방받으면은 이제 조금 담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완전하진 않습니다. 먹어도 생기는 사람은 생기는데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담석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가령 이제 뭐 식도염약, 위염약 이런 건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담석약은 종류가 뭐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루사를 드시는 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뭐 먹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딱히 드릴 약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드시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드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합니다. 네, 골다공증하고 담낭 수술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하시면은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용종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용종은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이라고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뭉친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용종이 있을 때 보통은 저희가 뭐 1cm 이상보다 크면은 저희가 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게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용종은 대부분은 그냥 놔둬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대신 용종이 이게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초음파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뭐 담석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뭐 은평선모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